정량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SQL을 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모든 조언을 다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약 이성윤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배님께서 SK하이닉스에서 금융권으로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이직을 하는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이닉스에서 금융권으로 이직을 하실 때 특별히 준비하셨던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하이닉스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금융권을 향하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따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경험들이 과연 금융권에 준비할 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업무들을 잘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면 대학교 4학년 졸업한 친구들과 좀 더 비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로 취직을 하실 당시에도 계속 금융권을 꿈꾸셨고 이를 위해서 재직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준비를 하셨던 거죠? 처음 들어가고 6개월은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대기업의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어디 가서 내 아들 하이닉스 다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큰 기쁨이었어서 6개월 정도는 편히 놀았는데 사실 다니다 보니까 좀 저랑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지금의 하이닉스와는 조금 달랐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같이 입사를 했는데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막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누구는 주말 출근을 해야 했고 누구는 교대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지수관리라는 파트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워라밸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 때문이라면 언제든 나도 그런 곳으로 발령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까운 선배들은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뭔가 팀장급 이런 분들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딱 저희만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나오시지 않은 분들이 오래 일을 하셔서 팀장 자리에 가셔서 대학교는 좀 쓸데없어 뭐 이런 좀 모욕들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여기서 20년을 버티면 저런 선배처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직에 대한 사유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이직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요즘 금융권이나 데이터 직무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 주변만 돌아봐도 금융권을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데이터는 뭐 무조건 다 한 번씩은 생각하는 직무인 것 같아요. 요즘 그 인기를 현직자로서 좀 체감하시나요? 근데 다시 뭔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 저는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관심이 막 많진 않았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더라도 데이터는 무조건 다루기 때문에 한 번씩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첫 번째로는 좀 연봉을 좀 많이 주는 것 같긴 하고 두 번째로 서울에서 일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런 메리트가 인기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일단 첫 번째는 서울 직무 대기업인 것이 제일 인기가 많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직무로서 사실 데이터 직무는 어떻게 보면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지, 그러니까 다양한지, 그리고 깊이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회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금융권이 조금 이런 부분들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좀 신입 채용이나 뭐 금융권 데이터 쪽에 신입 채용이 좀 많을까요? 일단 신한카드는 작년엔 뽑지 않았고요.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때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듣기로도 업황이 좋지 않으면 사실 채용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카드 업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은행 업계는 조금 활발하게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께 다시 좀 여쭤보면 물론 최근에 신입을 안 뽑았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신입이 좀 들어왔고 어떤 좀 역량을 갖고 있을까요? 금융권은 조금은 경험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이라고 하면 경력이직? 그러니까 생신입이 아닌 중고신입이라고 하죠. 중고신입들의 비중이 좀 높았던 것 같고 네, 그렇네요. 중고신입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고신입 분들 이미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 어떻게 보면 선배님 같은 분들이 좀 많았던 거네요. 그렇죠. 좀 사기죠.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재수생. 그렇다면 신입에게 회사가 좀 기대하는 역량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회사가 신입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들어오자마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보다 이 조직에 잘 녹아들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땐 많은 후배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격증이나 부트캠프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조직이 똑같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어떤 주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주도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경험에서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라는 경험을 사회에 나오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활동들을 자소서에 잘 녹이거나 혹은 면접 볼 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잘 활용한다면, 얘는 아직 사회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나와서 이런 문제를 겪는다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직자의 입장에서 뭐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는 걸 기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느 도메인이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그걸 잘 할 수 있는지를 뭐 대외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의 경험으로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사실 많은 후배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게 불안해할 것 같긴 합니다.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쟤는 자격증이 있는데 저 지원자는 부트캠프 되게 많이 했네. 그럼 그런 불안한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이런 취업 멘토링을 할 때 항상 전하는 말인데, 불안하면 해치워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준비할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멘탈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에 흔들릴 사람이면 먼저 다 해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격증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품질 기사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취득했고요. 영어도 정말 잘 못했지만 그 뭔가 최소 기준이라고 하죠. IM2 땄고요. 또 뭐 있죠? 뭐 기본이라고 데이터 하는 것들. 관련해서는 뭐 ADSP, SQLD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되게 많이 따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취득을 했습니다. 다만 하고 나니 사실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 때문에 떨어졌지가 아니라 뭘 더 해야 할까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자격증은 점수가 있다.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은 더더욱이나 블라인드 채용이 좀 더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선배들이 볼 때 뭐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걸 잘 알지도 못하긴 해요. ADSP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땄다고 이 친구 데이터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역량도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리스크 전략팀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양의 데이터를 보시고 한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 분석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통계적인 뭔가 사고 방식, 이건 조금 어렵죠. 뭐 정량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정량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SQL을 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IT 기업에서 뭐 인턴을 하고 일하는 선배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SQL을 워낙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한카드에서도 뭐 카드사에서도 당연히 SQL을 많이 쓸 텐데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뽑는 건가요? 정말 특정 직군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다 SQL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저도 하이닉스를 다니면서 SQL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사실 신한카드에 왔을 때는 좀 능숙하게 할 수 있었지만 하이닉스를 취업하기 이전에는 사실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취업할 때에는 이런 SQL 능력보다는 조직과 있을 때 어떤 사람이다, 나 너네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어, 나 이런 뭔가 활발함을 갖고 있어, 문제 해결을 할 때 나는 중독되지 않고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의 이야기가 좀 연결되는 느낌이긴 한데 SQL의 일단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 SQL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SQL 뭐 처리 능력이 대단하지 않다고 해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면 그걸로 인해서 또 커리어가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하나 첨언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부분들이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최소한의 어떤 역량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SQL 처리 능력은 저는 그 코딩 테스트 준비할 때 그 프로그래머스 요즘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량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그 기본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면접 준비하거나 자소서 준비할 때 많은 후배분들이 이제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그 예를 들어 그 도메인이 요즘 어떤 상황인지 많이 찾아봐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 준비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을 한 6차례, 7차례 정도 봤던 것 같은데 항상 나오는 주제가 너 여기 오면 어떤 거 해보고 싶어? 어떤 거 개선해보고 싶어?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도메인,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알고 가야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쵸.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자의 예의.
근데 금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요즘은 뭐 학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그 금융권에 대한 지식, 금융권에 대한 어떤 용어들 이런 걸 많이 쓰나요?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모른다고 뭐 취업이 안 되냐? 혹은 그걸 잘한다고 엄청 취업에 뭐 이점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권을 만약 준비하는 친구들이 예전에는 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막 3학년 때는 금융 갈 거면 미리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저는 취업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누군가는 난 금융권 너무 좋아. 혹은 난 금융권 아니면 딱히 안 가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금융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학회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목적이 금융권 취업보다는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게 먼저라면 전 전략적으로 좀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봤을 때 금융이라는 도메인이 있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선배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제조업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가 선행되고 도메인이 좀 나중에 따라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사실 업권을 관통하는 가장 큰 능력이 사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신한카드로 옮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 마치 규모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억 건이 넘는 데이터를 처리해 본다든지 그리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합리함과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뭔가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것도 데이터 처리 역량인데요. 부트캠프에서 해본 그런 데이터 처리 역량 말고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 처리 경험과 역량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이닉스에서 업권이 다른 금융권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의 그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같은 대기업에서 일을 해보면서 했던 경험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더미 데이터를 다루기보다는 실제 기업에서의 실제 데이터를 다룬 경험들이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시절 열심히 노력해서 최종 결과물로 취업을 생각을 한다면 선배님께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경험 자체를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사용을 하셨는데 이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돌아봤을 때 후회하거나 뭐 이러시지 않았나요? 저는 취업은 뭐랄까요? 누가 먼저 취업을 빨리 하느냐,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 아니라 누가 나와 맞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가치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대학생 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봤자 그때의 경험에 한정해서 나의 가치관을 만들어 갈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돈이 중요한 사람인지 혹은 나는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중요한 사람인지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관련된 직종에서 뭐 패션과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취향인 사람인지를 가봐야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를 처음 선택했던 이유도 하이닉스라면 일단 나에게 뭔가 재밌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거기 가서 경험을 하다 보면 나의 직장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내가 진짜 금융권에 가고 싶은 사람인지를 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금융권에서 현직자로 계신 선배님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제 막바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선약을 통해서 또 많은 후배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특히 산업공학과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그때 느끼셨던 좀 아쉬웠던 점, 후배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거 좀 까먹을 것 같아서 좀 적어오긴 했는데 일단 먼저 느꼈던 건 요즘 취업이 정말 쉽지 않구나. 1학년, 2학년 때부터 벌써 뭔가 특정한 곳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한 곳에 매몰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들을 해보면서 금융권에 너무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하이닉스에 너무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 너무 많은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좀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후배분들이 일을 잘하는 이제 신입이 되고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는데 선배님은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금융권, 데이터 직무, 총망라에서 이제 진로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자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자.
경험을 하면서 나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지를 찾고 나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하이닉스가 엄청 떠오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뭐랄까 저점을 잡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성장해서 내가 막 일을 엄청 잘할 수 있을 때 그 회사의 전성기를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점을 잘 찾아라.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찾아라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성현 선배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하나만 더 그럼요. 딱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모든 조언을 다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취업자 선배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사실 다들 다 각자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각자의 성공 스토리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만약에 10가지를 얘기했다면 그중에서 나와 맞는 상황에 있는 것들을 한두 가지 취하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덜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정확하게 행해도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많은 멘토링을 받다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취준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 멘토링을 받되 그게 모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이야기를 찾아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조업에서 금융권까지 이어나가고 계신 이성현 선배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면 지금 선약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하다못해 뭐 솔로지옥 이런 것도 아나운서 학원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미디어에 노출되는 되게 많은 기회들을 학원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